자, 오늘 9월 5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재미가 없고 테마만 돌고 하는 모습이어서 어제도 그렇고 좀 지리멸렬한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전체 흐름입니다. 색깔 보면은 여기 뭐가 있나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삼성전기 몇 종목들 좀 빨간 것들이 있고, 그 외엔 전부 다 그냥 뭐 푸르죽죽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진짜 거의 뭐 그 말단에 있는 종목도 몇 개씩, 뭐 대동 이런 거 뭐 진짜 보이지 않는 종목도 몇 개 튀는 거 외에는 전부 지지멸멸했어요. 지지멸멸하고,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는데, 루닛이라든지 AI죠. 옛날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 뷰노, 루닛 이런 종목들 거의 다시 무덤에서 꺼내온 느낌의 종목들. 이게 루닛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이런 종목들 뷰노가 마찬가지 두 번 들어가 있고요. 제일 빨갛다고 생각한 두 개가 양쪽에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두 쪽 섹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그 몇 종목, 몇 섹터, 엠로 이런 거, 그리고 솔트룩스 AI고요. 이런 종목들 몇 개를, 클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 AI 쪽 몇 개를 빼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하단에 있는 여러분들 잘 종목 이름들도 모르시는 그런 뭐 컨타메스는 그래도 아실 테고, PJ 전자 이런 종목들 뭐 전혀 알 수 없는 종목들 몇 개가 빨갛고, 신성 델타테크, 트렌더치죠. 이런 종목들 몇 종목들이 강하게 테마가 도는 걸 제외하면은 정말 또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IT 하드웨어가 지금 뭐 혼조 정도 양상, 약간 파란 느낌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 IT도 뭐 별로 그냥 재미없었고, 그 다음에 2차원지도 포스코 쪽은 좀 움직였는데,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100만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쪽 뭐 이런 쪽 NF 쪽도 뭐 약보합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2차원지 반도체도 좀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뭐 제약이 뭐 세게 가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제 하루 움직였던 뭐 조선이라 이런 쪽도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그래도 좀 움직였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어제 한 3% 갔더니 오늘 또 그대로 그 올라간 부분들 다 뺐고, 조선도 많이 간다 하더니만 좀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계속 지리멸렬. 사실 기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는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다 치고,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 섹터가 사실은 완성차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제일 그래도 실적이 좋은 현대차 기아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처럼 실적 잘 나오는 데들도 좀 지지부진한데, 보세요. 완전 이거는 뭐 이 기아거든요. 여기 이제 그 금리 인상한다고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좋아서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위에 막혀 있고 밑에 막혀 있고, 3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러니까 뭐 장이 재미있을 게 없죠. 그래서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제 FOMC 9월달에, 그러니까 9월달에 사실은 의외로 괜찮은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문제죠. 내부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지원해서 이자나 이제 원금 갚는 거 연장해 놓은 거 좀 9월 달에 좀 돌아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 없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정부의 말을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 없게 하겠다라는 말 이후에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9월달에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인데 오랜만에 페드러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드와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드와치입니다. 페드와치 한번 보면은, 일단 9월달 FOMC에서는 93%의 확률로 금리 동결이 93%니까 동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1월 23일날 하거든요. 11월 1일날 하거든요. 11월 1일날 하고, 9월은 9월 20일날 하는데, 11월 1일날 보면은 지금 커렌트가 6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52%였거든요. 지금 이제 62%까지 올라갔거든. 만약에 이거 두 번 다 동결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12월이 있거든요. 이게 12월 13일인데, 12월 13일에
커렌트가 59.6%예요. 상당히 높죠. 거의 60%는 되고. 그럼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1월 31일 되면은 커렌트가 54%. 그러니까 내년 1월 동결. 지금 계속 동결 보고 있는 거면 내년 3월까지 볼게요. 내년 3월 보면은 내년 3월도 지금 커렌트가 제일 다수네요. 그럼 거의 금리 인상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릴 만큼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고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만 한다면은 그래도 전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가가 어느 정도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돼 있고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은 이미 우리가 풀려져 있는 유동성의 플러스 요인과 금리 인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어느 정도 곳에서 유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물가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는 못 간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기아가 3년 동안 일했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심지어 기아는 회사 가치도 늘었어. 근데 10만원이었는데 회사 가치가 동일하다고 치고 지금도 10만원이면 이 회사는 뭐죠?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죠.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좀 장이 좀 지루한데 수급도 좀 줄어들고 또 돈도 조금 줄어들고 오늘 거래대금도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반도체 2차전지 쪽, 자동차까지 물론 포함입니다. 자동차 쪽까지 사실 현대차, 기아차 하면 뚫어줘야 되겠죠. 자동차까지 해서 주도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테마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은 전체 큰 흐름에서는 결국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가게 될 것이고, 테마는 오늘처럼 재미없을 때, 어제처럼 재미없을 때 단기적으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마에서 일부 비중을 넣고 돌리는 것들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